조선 23대 왕인 순조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주도에 웬 외국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어디 사람이냐고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중국어로 해도 일본어로 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무작정 바다를 가리키면서 마카웨 마카웨 하기만 하는 거야. 그것도 9년 동안. 9년 동안 얘네 출신지도 파악 못하니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조정에선 그냥 얘네 데리고 살라명하고. 그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얘네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알지 않을까요? 문순득,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우이도에 살며 흑산도 근처에서 홍어를 구입해 다른 지역에 팔던 젊은 장사꾼. 1801년 12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뱃길에 올랐는데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더니 배를 제멋대로 조종했죠. 그렇게 한겨울의 추위와 풍랑을 버티며 결국엔 섬에 도착했는데 특이한 옷을 입은 주민들이 물과 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죽과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유구국이래. 일본 오키나와. 그 옛날 제주도가 탐라국으로 불리며 독립된 섬국가였던 것처럼 예전에 오키나와 지역은 류큐 왕국, 유구국이 존재했었는데 풍랑에 대체 얼마나 떠내려온 건지 문순득 일행은 오키나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망했네 망했어 라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어라? 얘네가 매일같이 먹을 것도 주고 아프면 의원한테도 보내주고 엄청나게 대우해주네. 때문에 유구국에서 먹고 자고 말 배우며 8개월을 지내요.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문순득은 유구국을 떠나 청나라를 거쳐 고향에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대체 뭔 신의 장난인지 또 풍랑을 만났네. 그렇게 또 며칠을 떠내려가다 어딘가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이젠 피부색까지 다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곳의 이름은 여송국, 오늘날 말로는 필리핀. 자, 세계지도와 친하지 않을 시청자분들을 위해 지도를 펼쳐보자면 풍랑을 만나 조선에서 오키나와로, 다시 또 풍랑을 만나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간 것이죠.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서양식 건축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며 서로의 문화와 물품을 교류했는데 이때 문순득은 조선 최초로 필리핀을 가게 된 사람이자 서양 문화와 세계 무역이란 어떤 것인지 목격합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이랑만 꽁냥꽁냥했는데 여기는 아주 클래스가 다른 거야. 그렇게 여성국에서 먹고 자고 말 배우며 지낸 지 수개월, 문순득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오늘날 말로 마카오 행배에 승선했고 마카오에서 난징으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의주로, 그리고 한반도를 쭉 내려와 약 3년 2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도착했죠. 최장기간, 최장거리를 표류했던 한 조선인의 이야기. 그런데 하필 문순득이 살던 곳에 유배온 선비가 있었네? 그 선비가 바로 자산정약전. 느낌 오죠? 이 사람은 다산정약용의 형이었어요. 신분에 상관없이 항상 배움을 갈구했던 정약전은 한낱 장사꾼, 표류민에 불과했던 문순득의 여정을 듣고자 했는데 놀라운 게 이 문순득이란 사람의 기억력이 끝내줬던 거예요. 유구인들의 옷은 바지가 없었고 긴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수염은 기르나 정수리 머리는 기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밥을 먹을 땐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손바닥에 놓고 빨아먹었습니다. 여성인들은 화재가 자주 나는지 부엌이 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밥 짓는 것은 남자가 했고 남녀가 한자리에 둘러앉아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여성 사람들은 얼굴빛이 검었는데 머리털은 꼭 양털 같았습니다. 여성에서 신을 모시는 집을 봤는데 30, 40칸이나 되는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탑을 세웠는데 그 탑 꼭대기엔 금속으로 만들어진 닭을 세워 바람에 따라 스스로 돌게 하였습니다. 3년 2개월간의 표류 생활을 똑똑히 기억하는 문순득. 뛰어난 관찰력과 생존력 그리고 언어 학습 능력까지 가졌던 그는 표류 기간 동안 접했던 각국의 언어, 풍속, 선박, 건축 양식들을 술술 풀어냈고 가뜩이나 글 잘 쓰는 정약전이 이를 기록하자 동시대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언어와 문화가 담긴 엄청난 역사 자료가 탄생합니다. 이러한 문순득의 정보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냐면 학문은 실용적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던 조선 실학자 정약용은 문순득이라는 자가 표류할 적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다들 비슷한 금전과 은전을 사용했다 합니다. 우리도 화폐를 좀 더 정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 더욱 부강해지기 위해선 일단 화폐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이광해라는 실학자는 문순득을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조선 선박보다 못한 것도 있고 더 나은 것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더욱 부강해지기 위해선 그들의 우수함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라며 조선 최초의 선박 관련 논문을 썼으며, 오늘날 수많은 나라의 학자들은 자국 문헌에선 찾을 수 없었던 옛 국가의 풍속과 언어를 연구하는 자료로 사용됐죠. 문순득이 이렇게나 엄청나고 값진 여행을 상세히 알려주는데 정약전이 안 이뻐하고 배겨? 그래서 정약전이 문순득에게 호를 선물해주니 그 호가 바로 천초, 하늘 아래 네가 처음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렇게 이 호처럼 문순득은 또 한 번 조선 최초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 웬 외국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발에는 버선도 신지 않았고 머리에는 등립을 썼는데 얼굴이랑 몸이 검어서 마치 팔이 긴 원숭이 같았죠. 그래서 너희 어디 사람이냐? 라고 물었는데 못 알아들어. 중국어로 해도 일본어로 해도 못 알아들어. 마냥 동남쪽 바다를 가리키면서 마카웨 마카웨 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또 말하는 건 어찌나 시끄럽던지 그래서 그냥 청나라로 보내버렸어요. 걔네는 알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얘네가 다시 왔네? 청나라도 모르겠대. 때마침 표류해온 유구인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그 유구인을 보더니 미친 듯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죠. 이에 유구 통역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유구인들이 말하길 자기네도 정확히 그 사정은 모르겠으나 여송국 사람인 것 같다 합니다. 약 6년 만에 알게 된 외국인들의 출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조선은 여송이 뭔지 몰랐다는 거지. 정확히는 아주 옛날에 중국 문헌이든 다른 문헌 속에 적혀있긴 했는데 조선과 교류가 없던 나라니 전혀 관심 없던 국가였던 거죠. 때문에 유구인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럼 여송이라는 곳은 대체 어딘지, 쟤네가 마카웨 마카웨 하는데 여송이랑 무슨 관련인지, 청나라에게 여송 사람이라고 알려주면 걔네가 알아서 보내줄지, 온갖 복잡한 절차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고, 그렇게 총 9년 동안 이 외국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채 마카웨 마카웨 소리만 듣게 됐죠. 출신지도 제대로 파악 못해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조정에선 그냥 어쩔 수 없다, 잘 거 먹을 거 주고 그냥 데리고 살아라 라고 명하고, 그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얘네 문순득이란 사람이 알지 않을까요? 이 외국인들이 처음 제주도에 나타났을 땐 문순득이 저기 유구국에 있었지만 9년이 흐른 시점엔 문순득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와 정약전과 책을 쓴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게 문순득이 왔는데, 어라? 나 이렇게 생긴 애들 본 적 있는데? 얘네 여성국 사람 아니야? 때문에 여성국 언어로 살짝쿵 말 걸어봤는데 얘네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드디어 집 갈 수 있다고. 9년 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결국 9년 동안 제주도에 갇혀 살던 여성국 사람들은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조선과 청나라 정부도 해결 못한 일을 한 문순득은 한국사 최초의 필리핀어 통역사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마어마한 벼슬을 받게 됐죠. 홍어 장사하다가 풍랑을 맞아 오키나와로, 또다시 풍랑을 맞아 필리핀으로, 그렇게 3년 2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후엔 9년 동안 해결 못한 나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남자 문순득. 이러한 문순득의 일화는 순조실록과 표해시말 등에 묘사되어 있으며, 문순득의 여정은 당시 수많은 실학자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켰고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에겐 흥미로운 연구자료가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난을 겪었다 하여 매일같이 한탄하고 울부짖을 게 아니라 항상 삶을 개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되새겨주는 일화라고 하네요.